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 걱정할까봐 얘기하지 않았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혜코치입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나요? 아마 엄마들이라면 안 보는 엄마들이 별로 없을 텐데요. 저도 즐겨봐요. 거기에 나온 아이들이 문제점은 굉장히 다양하죠. ADHD부터 폭력적인 행동, 또 친구들과 못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중독, 학습 장애, 또 야경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이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외에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는 특별한 코너가 있죠. 바로 속마음 코너예요. 이 코너에서는 코끼리 AI가 나와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아이들은 대답을 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가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도 하죠. 거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쟤는 잔소리를 해야지 숙제를 해. 쟤는 학교 갔다 오면 컴퓨터만 해. 쟤는 동생들한테 막말을 해. 이런 문제들은 훤히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어떤 이유랄까요? 사실 그건 마음에서 오는 건데 그 마음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코끼리에게 비밀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얘기하지 않았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핸드폰이 유일한 나의 친구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그 많은 것들이 아이에게 가닿지 못하고 중간에 배송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는 외롭고 문제가 많은 아이,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또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 잘 배워보지 못하고 부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우리에게 신호를 주죠. 내 마음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 첫째 딸 지금 11살인데 그 아이가 6살 때 일이었어요. 3월에 어린이집에서 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줄곧 저한테 엄마 어린이집 가기 싫어. 엄마 친구들하고 놀기가 힘들어. 엄마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아이를 위로해줬죠. 뭐 친구들이 왜 널 안 좋아해. 아니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아이한테 해줬었는데요. 3월 말쯤인가 저희 아이가 저랑 손을 잡고 이렇게 등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살기가 싫어. 6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고 아이랑 눈을 맞춘 채로 물어봤어요. 왜 살기가 싫어? 아이가 하는 말이 살고 있으면 어린이집에 가야 되잖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 아이는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괴로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괜찮아질 거야. 너가 얼마나 매력적인 아이인데 이런 얘기로 아이의 마음을 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마음이 저에게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를 대화법에서는 컴패션이라고 해요. 패션이 고통, 컴이 함께 고통을 느끼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민이죠. 아이에 대한 연민이 생겼어요. 어른이 돼서 돈 걱정, 일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지금 이 문제가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사소하고. 그래서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참 대하기 쉬운데 전 아이의 고통을 좀 느껴보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좀 마음이 진짜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진짜 힘들었겠다.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속상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엄마도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 아이의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을 해서 저희 딸이 굉장히 그때 잘했던 개구리 만들기 종이접기를 10마리인가 50마리인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줬고 저희 아이는 친구들의 관심을 받는데 성공을 했고 어린이집에서 생활이 약간 이제 반전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저는 직업적으로 경청을 훈련받은 사람이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별것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아이 마음이 지금 괜찮은가? 아이 마음속에선 지금 행복감과 기쁨이 자라나고 있는가?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도 해보고 또 아이를 관찰도 해보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 중에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사례가 있는데 ADHD 증상을 보이는 초중 고학년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이 촬영 중에 발견이 됐어요. 불면증으로 3,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엄마 아빠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AI 코끼리가 물어봤죠.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 걱정할까봐. 자기가 속상해할 때 엄마 아빠가 더 속상해하는 것을 알고 이 아이는 자기가 힘든 것을 별로 얘기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걱정이 되고 싶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좋은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꽁꽁 숨기고 혼자 씨름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이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한번 오늘 밤에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뭐가 가장 즐거웠어? 힘든 건 없었니? 이런 질문들을 하면 아이들은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안정감, 편안함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이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많은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자라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육아는 지혜롭게, 일은 프로답게, 나는 소중하게. 지혜코치의 엄마 고민 상담소였습니다.